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크립트를 잔뜩 써왔는데 사실 그냥 안 보고 하겠습니다. 이게 편안하게 보시고 질문 많이 해주세요. 저 사실 사연 많거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을 부제를 나를 아는 전략, 합격으로 가는 힘으로 정했어요. 왜냐면 저도 2번 시험 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이걸로 하는 게 낫겠죠? 네. 아무튼 이런 순서로 쭉 해보겠습니다. 어 저는 개발자 출신입니다. 컴퓨터 공학 전공하고요. 한 8년 정도 일했습니다. 일하고 억울하게 네 육아 육아의 덫에 네 첫 아이까지는 잘 버텼어요. 사실 버티는 거죠. 저는 뭐지 양쪽 집안에 다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어 가지고 혼자 인제 혼자 하여튼 여기 홀로 육아를 하다가 이제 둘째가 생기고 나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첫 아이가 쪼끔 아프기 시작하거나 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도저히 커버가 안 돼서 왜냐하면 엄마는 최후의 보루거든요. 더 뒤로 미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다 짊어져야 돼서 아무튼 퇴사를 8 년까지 일하고 놨습니다. 네 놓고 근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전공 버리는 것도 억울하고 그래서 전환을 좀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강사 교육 쪽으로 인제 전환을 해서 강사 양성 과정을 인제 둘째 가진 채로 이제 집에서 판교까지 이렇게 교육받으러 1 시간 이상씩 이동하면서 예 매주 이렇게 강사 양성 과정에 참여했고 그래서 그 과정 끝내고 아이 출산하고 3 개월 만에 다시 또 나머지 공부를 좀 더 하고 하드웨어 부분은 아직 더 안 했거든요. 그래서 마저 하고 그다음에 인제 학교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로 자유학기제 제가 그때 속해 있던 이제 강사 이렇게 있잖아요. 모임 단체가 있었어요. 비영리 교육단체 같은 데서 일을 했는데 자유학기제에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가지고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렇게 한 1-2년 하고 그다음 제가 좀 더 다양한 분야도 하고 싶고 좀 봉사하는 마음도 있어 가지고 그 특수학교 쪽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비영리 단체가 있어서 그 교육 단체로 옮겨서 특수학교 쪽으로 조금 한 5년 이상 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총 이것도 강의를 8년 정도 외부 강사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인제 교육적으로 '내가 좀 더 깊이 있게 애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고민이 또 들어서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새벽에 22 년도부터 새벽에 일어나는 걸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새벽이 사실 어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않는 시간이에요. 집에 가면 저녁 늦게까지 제가 잠드는 시간까지 아이들은 항상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 시간이 없어요. 근데 새벽은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않는 시간을 그때부터 갖기 시작하면서 인제 '아 이제 내 생각을 좀 구체화해야겠다.' 이래 갖고 교육대학원을 그때 해서 바로 후기 9월 달에 후기 입학을 준비하고 9월 달에 입학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제 네네 02 학번이 20년 만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공생이긴 하지만 사실 근데 너무 20년 만에 하는 공부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이렇게 강의 다녔습니다. 그래서 네 저 전국구였어요. 그래서 되게 오래 여러 군데서 일하고 다양한 경험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강사로 네 학력, 양력, 강의 경력 이렇게 쭉 있습니다. 네. 되게 많이 활동했어요. 그래서 임용 준비 과정은 어쨌든 제가 대학원 갔죠. 근데 일 병행하고 있죠. 대학원 밤이잖아요. 낮엔 일하고 밤에 대학원 가고 근데 또 교생도 가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이 상황에서 첫 해를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근데 또 제가 딱 봐도 되게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교육학을 1월, 2 월에는 저희 설보영 교수님 직강을 했습니다. 직강을 듣고 근데 직강에 제가 첫째 줄, 둘째 줄, 세 번째 줄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앞에서 들으면 집중력이 진짜 남다르거든요.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그분의 텐션이 거의 앞에서
몰입해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론 수업 들었고 이제 3 월부터는 학교 개강도 하고 일도 제대로 인제 시작이니까 그때부터 인강 전환을 해서 연간 쭉 따라갔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네 이런 상황에서 공부를 하려면 정신을 놓으면 공부를 못 해요. 다른 게 우선순위가 많이 뺏어가요. 근데 공부를 어쨌든 나는 수험생이고 몰입하기로 했으니까 공부를 우선순위로 둬야 되니까 저를 끌고 가는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를 엄청 많이 했어요, 스터디를. 제가 해야 되는 모든 것에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선생님이 짜 주시는 그 일병행 팀 스터디가 온라인 스터디가 있어요. 그걸로 주말 하고 일요일이죠. 그다음에 새벽에 또 스터디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직강 와서 저는 방해 요소가 많기 때문에 와야 돼요. 저를 방해하는 것들이 없는 집중할 수 있는 공부 환경을 만들어야 돼서 여기 와서 수업 듣고 끝나고 예 직강 후에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복습하고 정리하고 가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 주일은 흘러갔고요. 그다음에 2차 때도 2차 시험 때도 면접 스터디 2개, 수업 실연 스터디 2개 돌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일 주일 내내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저는 인제 무조건 장치 다 강제로 하게끔 만드는 게 되게 필요해서 그렇게 했고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네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수 1 차는 통과했는데 최종에 쪼끔 1차 합격이 점수는 제가 뒤쪽에 뒀어요. 사실 저는 높은 점수는 아니고 예 첫 1차 때는 컷 플러스 2.6 인가 됐어요. 2.6 으로 돼서 컷에서 진짜 치열하게 2 차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어 가지고 제가 그래서 너무 간절하게 2 차를 준비를 했었고 근데 최종 어쨌든 탈락을 맞이했고요. 2025년 이제 본격 또 준비를 하는데 졸업은 일단 했죠. 하나는 빠졌어요 드디어. 네. 근데 인제 기간제 일을 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또 연주를 타고 하다 보니까 너무 간절하게 휴직 자리에 부탁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기간제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상반기만 다행히 하게 돼서 병행하면서 지금 재도전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올해는 그냥 상반기까지는 교육학을 듣지 않았고 왜냐하면 설보현 선생님 너무 강력하셔 가지고 눈을 감아도 귓가에 그 소리가 들려요. 제가 앞에서 세 번째 줄까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잘 들려요. 청킹이며 그래서 상반기 때는 다시 그거 인출을 계속하면서 지냈고 그다음에 하반기는 좀 이미 자료를 또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타 강사님 걸로 해서 좀 이제 현장에서 현장형 문제가 많이 나오는 교수님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분 걸로 하반기 패키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공 같은 경우는 직강으로 계속 이 패턴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 첫 해 때는 초수 때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포함시켜서 끌려갔고요. 두 번째 때는 이렇게 하는 분이 없어서 제가 주로 스터디를 꾸려서 제가 끌고 갔습니다. 방법을 아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같이 하는 사람들을 구해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주 5 인제 좀 그때는 주 5 일은 아니었는데요. 지금 2차 때는 제가 직접 하니까 제 마음대로 인제 하는 거예요. 멱살 잡고 주 5일 할 사람 모아 가지고 예. 주 5일 하는데 이틀은 기본서 보고요. 3 일은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공부는 우리 예습해야 되잖아요. 예습은 주 5 일로 이렇게 분량을 나눠 가지고 매일매일 일정 분량 쭉 할 수 있게끔. 근데 그조차도 밴드 인증으로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분량을 반드시 치고 갈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다 모든 장치를 만들어 두고 똑같이 교육학 같은 경우엔 계속 인제 인출하고 직강 후에 스터디 네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차 때도 한번 해 보니까 네 똑같이 네 주 5 일로 면접이랑 수업 실연을 요번에도 두 개 팀 네 계속 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네 제가 이번 올 재수할 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결과를 딱 보고 나서 사실 어느 정도 결과에 대해서 예상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수업 나눔이라는 게 경기도는 있었어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5분 정도 얘기를 했고 답변이 풍부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그때 있어서 '아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저는 컵 근처였잖아요. 그래서 만점을 거의 채우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사실 많은 부분 내려놓고 있었고 그래서 결과를 보자마자 '아 다시 시작해야겠다.' 바로 다시 할 거면 빨리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결과 보고 바로 그다음 주에 공부 다시 시작했고요. 그때 한 게 일지 쓰는 데서 이제 일지 쓰는 데서 이제 펼쳐 놓고 '내가 작년에 뭐가 부족했지? 뭐를 이번에는 뭐를 해볼 수 있을까?' 그거 분석부터 다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올해 강조해야 될 거 뭐였지?' 그런 걸로 했었고요. 그래서 메타인지라고 적어 놓은 게 나에 대해서 사실 우리 늦게 시작할수록 좀 늦은 나이에 물론 20대 30대 다양하게 있지만 저 40 대거든요. 그러니까 40대 공부의 특징이 뭐냐면 나를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만큼 나에 대해 고집도 되게 강해요. 나를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저를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장치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버려 두면 내가 어떤 상태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얼마나 분주한 줄도 알고 그래서 이렇게 스터디를 다 모든 것에 필요한 건 인증 밴드 인증으로 스터디 뭐 교교론 암기해야 된다. 그럼 교교론 백지 인출 스터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교교론에 빈칸 뚫어 갖고 이렇게 인출하는 스터디 또 따로 돌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스터디로 모든 걸 다 했고 그래서 인증하는 걸로 밴드 인증하면서 책무성 가질 수 있게 최대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시간 관리가 지독하게 필요해요. 진짜 30 분? 1 시간 1 시간이 뭐예요? 30분 틈만 있어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일을 하고 이러신 분들은 특히 그렇고요. 학교에서 공부 안 하시면 시간 확보 못 하세요. 그럴 정도로 학교에서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느 시간을 얼마만큼 뽑아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좀 있어야 돼서 학습 일지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30 분, 10 분, 20 분, 30 분도 틈을 찾아서 하시고 저는 수업 시간에도 애들이 자습할 것 같으면 무조건 펼쳐 놓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해야 될 분량이 있잖아요, 여기. 밴드 인증으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안 하면 밤늦게 해야 되고 잠을 못 자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장치를 만들어 놔서. 그래서 이게 다양한 방법을 써요. 지금도 보면 선생님들마다 방법이 다 달라요. 다 똑같은 방법은 없어요. 진리는 있죠. 잘하면 되죠. 근데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해 보고 시도해 보고 '아 이거 좀 힘들다. 지속하기 어렵다.' 그럼 빠르게 바꾸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했다가 '잘 안 되는데 이해도 안 되고 이 방법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상담하시면 돼요. 네.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노 공 또 합격 지금 이제 또 여러 가지 숙이 올라오고 할 거잖아요. 그런 거 보시고 힌트 얻으셔 가지고 방법을 빠르게 전환하세요. 그래서 내가 맞는 게 한 가지가 또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한결같아요. 상황이 계속 변하고 사람은 또 지치기도 하고 하는데 내가 지쳤을 땐 이 방법 써 보고 조금 더 힘들 땐 요런 방법도 써 보고 이렇게 바꿔야 되니까 빠르게 여러 가지 방법을 다양하게 시도해 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스터디도 영원한 스터디는 없어요, 선생님. 그래서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고 다시 구성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시험은 내 거잖아요. 결국 내가 해내야 되는 거니까 판단 빠르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 있으신 분들은 내가 이걸 안 하고 있어도 내가 여기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일은 터져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기에 너무 휘둘르시면 안 돼요. 눈물 나면 진짜 울고 공부하시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잠깐 나갔다 와서 숨 좀 크게 쉬고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니면 어쩔 거예요. 당장에 애도 아파요. 부모님 아프죠. 이제 나이대가 어쩔 수가 없어요. 부모님 병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고 병원에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고 아이도 지금 11번 낳았다 그러면 그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러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우선이 될 좀 잔인하죠. 우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저 이거 못 해요. 그죠? 그런 독한 마음으로 그 대신 이번 연도에 끝낸다는 마음을 이걸로 인해서 가지는 거예요. 더 독하게. 가지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다음에 이게 참 저는 어렵더라고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손이 좀 필요해요. 많이 영유아는 아닌데 초등 단계이긴 한데 아직 저학년도 있고 이래서 봐 줘야 되는데 내가 한결같이 집에서 안 된다고 해서 한결같이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한결같이 집에 있을 수만 없고. 근데 이것도 저것도 다 괜찮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최대한 구축하시고 밖에서도 나와서 공부 가끔은 "나 배려도 해 줘." 이렇게 하고 나오셔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만드시고 절대적인 건 없어요. 항상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바꿔 가시면서 놓치지 말고 가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항상 나는 숨만 쉬어도 일은 터지니까. 네 그렇게 그래서 항상 다독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사실 연령대별로 나이별로 두뇌 회전이 '아 내가 한계가 있다.' 이런 경우 저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안 외워져요. 스스로의 20대 30 대하고도 비교를 해 봤을 때 안 돼요. 금방 잊어버리고 그래서 근데 우리 사실 시험은요 1등 할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1등 할 거 아니고 나는 합격선 안에 들면 돼요. 그래서 효율의 차이는 당연히 다 있어요. 내가 똑같은 노력을 한다고 그래서 저 진짜 시간 갈아 넣어서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될까?' 돼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합격선 안에서는 모두 같기 때문에 똑같아요. 네. 물론 훌륭하시죠. 그쵸. 성과는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자기 영광이고. 근데 제가 저 사실 요번에 중위권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는 똑같은 교사로서의 1 인분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등 안 하셔도 좋으니까 합격선 안에 가면 다 똑같으니까 꼭 네 꾸준히만 좌절하지 마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 스터디할 때 이렇게 이게 스터디 일정이에요. 나머지는 개인 일정 좀 지웠고요. 스터디 일정인데 제가 이거 하나 읽어 드릴게요. 아 이게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5 시, 11 시, 오후 5시 반, 8 시, 10 시. 이 스터디가 오후 5 시, 7 시, 8 시. 5 시, 7 시, 11 시, 8 시. 이 제 스터디예요. 새벽부터 왜냐면 우리가 면접 아침에 할 수도 있거든요. 순번이 어떻게 떨어질지 뽑기를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머리를 굴리는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는 아침부터 새벽 늘 했으니까요. 아침부터 했고 그다음에 면접 준비하고 실연 준비하고 실연도 하루에 뭐 두세 개씩 그냥 하고 연습하고 하나만 하면 안 되죠. 네. 저녁에 와서 또 면접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저 그리고 주말 쉬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는 시간이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주말 못 놀아요. 저는 전 수 아 그 아시죠? 숨만 쉬어도 다른 일이 막 터지기 때문에 저는 주말을 놓치면은 공부 시간을 확보를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주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 이 일지 보여 드리면 2024 년에도 3월 달에 뭐 170 4 시간 그다음에 4월 달에 226 시간 275 시간 8월 달이 제일 피크였나 봐요. 294 시간. 이렇게 해서 약간 이게 숫자가 보이잖아요. 그때 3월 달에 아마 선생님 처음 이거 만드셨을 거예요. 만드시고 숫자 이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만들어 주세요." 이랬어요. 보이게. 저 약간 아시잖아요. 이과형들은 숫자에 보면 약간 도전 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주 70 시간 이상 한번 해 봐야겠다.' 이걸 보면 약간 그런 통계가 있어 가지고 70 시간 한번 해 봐야겠다 해서 이때도 막 이렇게 막판에 이렇게 달려 보고 그다음에 올해도 네 300 시간 9월 달 후반부에는 거의 300 시간 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근데 새벽에 일어나면 정말 쉽게 가능해요, 새벽에 하시면. 아까 9 시부터 시작하시면 집중도가 사실 다르잖아요. 저는 달라요. 그래서 전 좀 쉬어 가면서 중간중간 해야 돼서 시간이 많이 들고 반복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잡고 갔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그래서 25 년도 저기 24 년도에는 아까는 24 년도 거고요. 25 년도에서는 그래서 상반제, 기간제 일하면서도 목표 정해서 하고요. 왜냐하면 이때도 뭐 이렇게 40 시간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다음 목표를 '아 그러면 50 시간으로 한번 잡아 볼까? 40 시간 조금 더 틈 찾아볼까?'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고 했었고 그래서 매달 내가 그 주간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되면 '내가 어디서 더 틈새를 찾아야 되지?' 매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계속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찾을지 이렇게 원인 분석하고 새벽, 공강, 퇴근 후 이렇게까지 모으고 모아야지 '이 정도 만들 수 있구나.' 그다음에 그리고 저 사실 네. 한 70
편도 70km 정도 출퇴근을 해 가지고 차 막힐 때는 너무 오래 걸려서 어 네. 하여튼 그랬습니다. 차 막힐 땐 너무 오래 걸려서 그 출퇴근 시간을 아예 버렸어요. 그러니까 퇴근 시간 아예 학교 근처에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고 어차피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로감이 쌓이기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아싸리 퇴근하고 카페에 가 가지고 공부하고 퇴근 시간 지나서 8시 9시 이러면 차 되게 잘 빠지잖아요. 그러면 금방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진짜 시간을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세이브를 했어요, 효율을 높이려고. 그렇게 방법 찾는 방법 이런 게 또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렇게 또 해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학 같은 경우는 초수 때는 설국연 쌤 거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연간 제가 모르잖아요. 일단 '연간 따라가야겠다.' 해서 요렇게 진행했고 근데 점수 받았을 때 결국 근데 9월 달쯤 되면 모의고사 하는데 그때 글이 안 써지더라고요. 제가 인출을 너무 할 시간이 없어서 계속 넣기만 했더니 글이 안 써져서 다른 파이널 강의 같은 걸 또 찾아 가지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고 이렇게 네 점수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게 뭐였는지 파악을 하고 또 25 년도에 재수할 때 최대한 네 인출하려고 애쓰고 현장형 모의고사에서 그 뭐지 매 회차 첨삭해 주는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매 회차 첨삭 다 받아서 아웃풋 위주의 이제 결과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얘기는 거의 다 똑같아요. 재수할 때 이런 전략으로 다시 내가 전략을 다시 세워서 나를 다시 돌아보고 전략을 세워서 했고 아까 다 말로 설명한 것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 복습하실 때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그런 부분이 많아요.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부분 되게 많은데 사실 이해 안 돼요. 이해는 암기를 하시고요. 암기를 한 데서 이해가 생겨요. 암기가 안 되면 이해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내 머릿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지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암기하시고 이해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습은 우리 두뇌 구조상 이틀 이상 지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 직강하고 월요일 무조건 월요일 전까지는 다시 모든 거 한번 쭉 보는 거를 네 목표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인제 제가 모든 걸 다 스터디로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도 이렇게 영상 찍어 가지고 스터디로 그리고 이거 책 자료 구조 책이거든요. 천인국 책 보고 필요한 부분 소스 코드 설명하는 거 알고리즘 잘 안 되는 부분 있다? 그럼 우리 영상 찍어서 공유하자.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몇 개는 피드백 받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오답 노트 정리한 건데요. 저는 단권화는 사실 과목별로 안 하고 대신 오답 노트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오답 노트랑 개념 채우기 노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답 노트는 태블릿에 이렇게 내가 문제 틀리면 왜 틀렸는지를 적었어요. 틀린 이유. 그래 갖고 내가 틀린 부분 적고 부족한 부분 채워 넣고 그다음에 이걸 또 시험장 가서 또 봐야 되는 노트 같은 게 필요해서 그걸로 또 실물 노트로도 적고 이렇게 해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는 집중을 했습니다. 네. 교교론은 그쵸. 교교론이 사실 우리 전공 문제만큼의 비중이 커요. 그래서 한 초수시면 5-6 월부터는 꼭 시작하시고 재수시면 본인의 상태를 잘 아시잖아요, 우리 메타인지. 네 그래서 기억력을 회복하시고 한 하반기 정도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중심으로 인제 인출이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문제 만들 때 빈칸 채우기는 선생님께서 자료 주세요. 그런 걸로 진행하시면 되고 그걸로 좀 지겨워지는 순간이 오면 인제 AI 이용하셔 가지고 노트북 LM에 왜 문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걸 활용해서 자체 문제 제작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기출 풀 때도 교교론 문제는 이의 계정으로 다 바꿔 가지고 풀려고 애썼습니다. 왜냐면 문제 자체는 좋잖아요. 근데 옛날 거라고 해서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게 요렇게 만약에 예전에 요렇게 돼 있으면 2015에서 했던 거는 2022에서 뭐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2015에서 전문 교과 1은 뭐 2022에서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내가 변화상을 한번 찾으면 이게 내가 그 교교론 역사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로 통해서 자동으로 알게 돼서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도 2015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것도 이걸 2022로 바꾸는 거예요. 2022에는 이게 어디에 있고
어느 단원으로 바뀌었다 이런 것도 다 기록해서 변화상을 잘 파악할 수 있게 하시면 좋습니다. 이건 제 AI 우리 GPT랑 대화 많이 하시잖아요. 저를 잘 아는 친구한테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그 전략 좀 세워 봐." 이렇게 해 가지고 전략을 만들어 줬어요. "너는 5분 처음에 준비하고 어떻게 몰입하고 딴 생각 들면 어떻게 방법을 쓰고" 구체적으로 방법을 주죠. 솔루션을 주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공부 시작 전에 한번 읽고 그날 공부 시작하고, 이거는 인제 졸릴 때 네 각성 유지를 위해서 너무 사실 피곤하고 졸린 삶이어 가지고 각성 유지 체크리스트 이거는 앞에 독서대에다 붙여 놨거든요. 보고 필요할 때 이렇게 보고 행동했습니다. 자꾸 써 놓고 보고. 네. 이거는 인제 아까 그 AI 활용해 가지고 교교론 문제 만들어내는 거 노트북 LM으로 하시면 되는데, 네 자세한 방법은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에다 또 후기 남길 수 있으니깐요. 이것도 제가 AI 활용해 가지고 이것도 노트북을 LM에서 가능한 건데요. 피드백 주제별로 이렇게 주제별로 뽑아서 정리를 나중에 교교를 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취 기준시 고려사항, 프로그래밍 역량이 낮은 학생들 이렇게 쭉 뽑아 가지고 사실 과목별로 다 흩어져 있는 거 하나로 모아서 보고 그러면 문제 풀기 좋으니까요. 네 이렇게 저는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2차 얘기는 제가 카페에다가 한번 그 면접은 가이드 뭐 이렇게 해 갖고 글을 올리긴 했어요. 네 그 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요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1차 컷에서 20점 이상 아니시면 '나는 컷이다.'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10몇 점 뒤집힙니다.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2 차는 정말 아까도 하셨듯이 모르기 때문에 '나는 컷이다.' 생각하시고 지독하게 하셔야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튼 네. 타교과랑 주로 하시려고 하시는데 같은 교과랑 면접 준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채점 자체가 키워드 중심이에요. 똑같은 채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랑 똑같은 답변하고 똑같은 예시 든다고 해서 점수를 덜 받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같이 하시던 분들이랑 동교과랑 하셔도 상관이 없다. 네. 이렇게 이 2차 준비 AI 활용한 건데 저는 답변 피드백 봇을 만들었어요. 시책 PDF 집어넣고 학습시키고 답변 구조화된 틀 집어넣고 학습시키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제 이야기를 인제 제 질문을 넣고 이런 식으로 제가 클로바 노트에 답변을 녹음해서요. 제미나이에 인제 여기 답변을 입력하면 "구상형 1번 답변하겠습니다." 이러고 제가 녹음한 거 스크립트 넣으면 얘가 답변을 해 줘요.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해 줬냐면 뭐 이런 식으로. 네. "돋보이는 점은 뭐고 부족한 건 뭐고 그래서 꿀팁까지 이렇게 말하면 좋겠다." 그래서 2번 3번 이걸 읽고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따라 읽고 반복, 외워졌는지 또 보고 읽고. 그래서 면접은 감점 1점 정도 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수 때는 이렇게 이게 인제 컷에서 2 6점 정도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2 차는 네 그래서 총 140점 받았고 떨어졌고, 그때 합격선이 146 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6점 정도 모자라서 떨어졌고, 2차 때는 네 66.33 하고 네 160점 받아서 64 등으로 이번에는 합격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등 아니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시간이 많이 흘러 가지고 지금 제가 사실 질문 답변을 하면 선물을 드리려고 뭘 준비를 많이 해 왔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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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2개만 일단 받겠습니다. 혹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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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리즘도 코드 설명하시는 게 사실 저는 전부라고 생각해요. 코드를 내가 한 줄 한 줄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네 가능하십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유튜브 영상 찍은 거 보여 드렸잖아요. 그거처럼 코드를 내가 요약해서 두고 내가 이 코드를 설명할 수 있는가. 그 상태로 힘드시면 GPT한테 코드 넣으시고 한 줄 한 줄 설명해 줘라고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얘기해 주고 이해 안 되는 것도
답변 또 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는 제가 특별히 알고리즘 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되게 단계별로 잘 나와 있어요. 그림 위주로. 네. 한 분 더 받겠습니다. 책 가져가세요, 책. 쓸데없는 것도 좋습니다. 네. 아. 아 그쵸.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프롬프트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프롬프트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게 나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네 그림으로 이해하는 네트워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열공하세요. 네. 네 그러면 질문 2개 하고 끝내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